오늘은 우리 경제의 미래 지형을 바꿀 거대한 변화, 바로 북극 항로의 개척과 그에 따른 투자 기회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포트와 최신 기사들을 종합하여 북극 항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투자자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극 항로가 무엇인지부터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해상 항로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상용화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와 비교했을 때 북극해를 가로지르며 이동함으로써 운항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항 거리 단축은 단순히 이동 시간의 절약을 넘어 선박 운항의 필수적인 연료 소모량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물류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 운송 산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2026년부터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 선사들은 이 중요한 변화에 발맞춰 부산에서 유럽의 주요 항구인 로테르담까지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추진하며 실제 극지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물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를 담당하는 조선 산업, 해상 보험 및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 산업, 그리고 항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단일 산업의 변화가 아닌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메가트렌드인 것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 개척에 가장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닌 자국의 물류 안보, 에너지 안보, 그리고 핵심 자원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적 미래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 대비 북극 항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극 지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및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차 전지 핵심 광물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북극 지역을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러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첨단 극지 기술의 부족,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 그리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부족 등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전략적인 협력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수요와 우리의 기술력 및 경험이 결합될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북극 항로 개척이 가져올 한국 경제의 기회 요인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산업은 운항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물류산업은 새로운 운송 루트 확보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극한의 환경에서 운항 가능한 쇠빙선을 포함한 특수 선박 건조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조선 산업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극지 항해 선박 건조 시 최대 110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쇠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과 같은 고부 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운항할 수 있는 전문 해기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은 우리 기업들이 북극 항로 시대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자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지원을 넘어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략적 투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기업인은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의 구조적인 수요와 한국이 보유한 건설, 조선, 물류,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강력한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합니다. 러시아의 북극 개발은 단순한 물류 통로 확보를 넘어 방대한 북극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새로운 항만 및 배후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건설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의 선진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절실히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북극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 플랫폼 건설,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등 고도의 해양 건설 기술이 요구됩니다. 또한 새롭게 건설될 항만 및 물류 허브에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는 우리의 ICT 기술과 물류 시스템 노하우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현재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협력 모델은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축을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 개척에는 분명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북동 항로를 통한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재가 해제된다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 항로를 통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수송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시범 운항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항로 선택의 문제를 넘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운항 전략과 사업 모델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 해운업계 내부의 변수들도 전체적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MM의 부산 이전 및 지분, 매각과 같은 중대한 이슈들은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 개편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북극 항로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유연한 투자 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산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야심차게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북극 항로 개척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과 국내 선사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북극 항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북극 항로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변수, 즉 국제 정세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 수도권 육성 추진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남권 지역을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해양 산업 클러스터는 북극 항로와 연계하여 물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수도권은 단순한 지역 발전 전략을 넘어 북극 항로 시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해운 및 물류 관련 기업들입니다. 북극 항로 개척은 운항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라는 직접적인 이점을 통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극지 운항에 특화된 내빙 선박을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선박의 건조 기술 또는 관련 운영 노하우를 활발히 개발 중인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북극 항로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며 높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쇠빙 능력을 갖춘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나 극지, 환경에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조선 산업입니다.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이 본격화되면 극한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쇠빙 컨테이너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등 특수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건조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기회를 의미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기술력을 갖춘 기업, 특히 극지 운항용 선박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자재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기업입니다. 러시아 북극 지역의 방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개발
개발 및 상용화에 앞장서는 기업, 수소 생산 및 운송 기술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2차 전지 핵심 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탐사,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 기술을 갖춘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북극 항로를 통해 확보될 자원의 가치 상승과 함께 동반 성장할 잠재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 개척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하고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입니다. 새로운 항로 개척은 국제 무역 지형을 재편하고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다가오는 북극 항로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현명한 투자자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북극 항로가 열어줄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며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